안녕하세요. 김중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간평 전체적인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민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커리 한번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본서 학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간평 문제의 특징이 조문, 우리 민법은 성문법학이기 때문에 조문이 가장 우선적으로 출제되고요. 자, 그리고 이 조문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해석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론이란 게 나와요. 이론. 이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해석론을 내어 놓은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이 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문이 이걸 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다양한 이견들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그걸 견해라고 하고요. 이 견해 중에서도 교수님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제 통용되는 다수의 견해, 통설이라고 하고 또는 다수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힌트라든지 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되겠죠. 따라서 견해가 대립하면 통설 내지 다수설에 따른다 해서 우리의 학습은 어떻다? 이걸 우선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왔고요. 자, 근데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팽팽하게. 팽팽하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최종적인 해석권을 내어놓는 곳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대표적인 헌법기관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말이 많죠. 헌법재판소. 근데 우리는 다행히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민법적인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혀준 게 있어요. 그게 조금씩 추가될 겁니다. 아마 기본서에서 간혹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분량은 크게 크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자,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기본서는 이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이론이 서술되어 있겠구나. 자,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등장할 수 있을 때 이걸 또 제시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판례들을 내어놓고 있겠구나.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첫 번째 조문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비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죠. 그럼 비율로 치면 조문 첫 번째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기본서 학습을 통해서 일단 어떤 걸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민법이란 게 무엇이고 우리가 여기서 학습하는 것 간평에 맞게 두 가지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 부분을 우리는 총칙이라고 하고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간평은 어떤 걸 결국 담당하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건물도 하실 거고 토지도 하실 거지만 토지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토지와 건물을 다루는 영역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그거를 물건법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다루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20문항이 나옵니다. 비율이 거의 1대1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다, 그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요도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물건이 암만 중요해도 5문제 나온다 그러면 우리 수험적으로는 민법 총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문항 1대1 비율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구간은 모두 중요하고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즉 민법 총칙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요도는 동일이에요. 즉 수험적 중요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결국 중요도를 또 따지는데 이거 무시 못하죠. 난이도를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이도는 물건법이 훨씬 더 상입니다. 여기는 중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하냐? 우리의 수험 전략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쉬운 걸 통해서 점수를 획득하고자 함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60점이라는 절대평가에서 내가 어떤 걸 전략적으로 많이 따오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 구간입니다. 민법 총칙에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물권법 영역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낮추셔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서 학습 때 진행이 될 건데, 일단 기본서 학습은 우리가 첫 단계, 첫 단추를 깨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이건 꼭 시험장까지 챙겨가셔야 됩니다를 우리는 먼저 선별해 놔야 되겠죠. 그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다? 이 동일기본서를 가지고요. 동일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핵심 학습을 하는데, 이 핵심 학습은 별거 없습니다. 진짜 여기서 봤던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내용 이게 맞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점에 갔다 하더라도 사람의 취향이란 건 정해져 있어요. 먹는 것만 먹습니다. 왜냐? 맛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먹고 싶은 거죠. 똑같습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도요,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암묵적 룰 같은 겁니다. 소유권을 안 내고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상권을 내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미 선별학습을 했고 이제 조금 더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어떻게 이제 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놔주세요. 공부 분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1번, 2번까지 왔을 때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처음에는 1번 때는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2번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양이 조금 축소됩니다. 그럼 공부 분량은 2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도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중복 구간인 거 맞죠? 그럼 이건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별표 3개가 여기서 별표 3개 맞아요. 그럼 여기서 별표 5개는 당연히 여기서도 별표 5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집중적인 학습을 하고 여기서는 조금 느슨하게 한다라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중요하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과 2번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릇 확인해야 돼요. 내가 공부한 게 진짜 제대로 공부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중요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가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3번. 자, 바로 문제풀이 학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구간이죠.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푸는 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풀어서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죠. 어떤 의미냐면 알고 맞추셔도 맞춘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풀었는데 맞추셔도 맞춘 거 맞습니다. 즉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맞췄다면 이건 당연히 점수로 연결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찍어서 맞추든 몰라서 맞추든. 자, 근데 찍어서 맞추려고 할 때 알고 맞추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조금 헷갈려, 몰라.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풀이 학습을 많이 함으로써 어느 정도 스킬을 쌓아둔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 이런 내용, 함정이 어디 바꿔져 있지? 자, 여기서는 좀 스킬적인 측면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단단히 기본 베이스를 깔아두고 문제풀이로 응용하는데, 여기서는 스킬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스킬적인 것도 알려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문을 다
5개를 본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1번 지문을 이미 알게 돼요. 즉 1번 문제 뭐라 하면서 견해 대립 시 대법원 판례로 가주세요 라고 해서 1번 지문부터 5번 지문까지 있는데 1번 지문을 읽어봤는데 이미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2번, 5번 지문은 안 본다라는 거죠. 아까 했던 제가 밥상론이랑 비슷합니다. 이미 다 펼쳐져 있어요. 밥상 위에 점원분들이, 사장님들이 반찬 여러 가지 다 때려줍니다. 메인 반찬 다 때려줘요. 우리는 바로 어떤 것부터 손이 가죠? 그쵸? 사람마다 정해져 다르겠지만 맛있는 반찬 먼저 갑니다. 우린 그걸 정답이라고 하죠. 이것만 먹어도 배부른데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천천히 학습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가 원하는 공부 가치관입니다. 천천히 하되 확실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이란 건 결국은 단단함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여기선 이제 기출 플러스 다양한 타 영역 문제를 함께 풀어보실 거예요. 일단 간평을 떠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민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시험에서의 민법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평은 아직 그 시류에 조금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조금씩, 완전 조금씩은 따라가고 있는데 완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타영역은 이미 극강의 난이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간평은 그 와중에서도 문항수가 40문항이다 보니까 일단 문항수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난이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쉽사리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출제자 맘이에요. 야, 타영역 봤더니 지금 역시 민법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럼 우리도 난이도 똑같이 맞추자. 가장 중요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보시는 분들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민법 지식이 당연히 베이스로 완전히 깔려야 되는데 그럼 난이도 올리자. 안 그래도 절대평가인데 난이도마저 다운시키면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타 영역에 비해서 난이도가 아직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타 영역에 맞춰 난이도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마지막 오실 건데요. 마지막은 이제 최종 마무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모든 영역 진행이 이렇게 되죠. 뭔가 밥 짓는 거예요. 그쵸? 쌀을 샀다. 그리고 쌀을 통해서 밥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밥을 어떤 밥으로 하지? 진밥으로 할까? 된밥으로 할까? 아니면 현미밥을 할까? 그리고 먹어보시는 거죠. 맛있다. 오케이. 된 거죠. 맛없다. 다시 하시는 거죠. 다시 하시는 것. 그리고 자 여기서는 어떤 거죠? 자 이제 더 축소됩니다. 맞죠? 지금 이제 4단계까지 왔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축소를 해요. 더 축소를 해도 중복되는 구간은 또 나옵니다. 자, 이때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직접 판서 노트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개정판을 제가 못 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개정판을 낼 생각이고요. 낼 생각이고 또는 요약집 이건 물음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험생들마다 보세요. 또 원하는 바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판사하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직접 제가 만든 판서 노트를 통해서 이것만 시험장에 가져가도 70점은 맞는다라는 마인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개정판을 내드릴까? 아니다. 나는 너의 손글씨 봐라. 안 이쁘다. 너의 손글씨보다는 그냥 정제된 글자체로 요약집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 후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서는 추후 강의계획서에서 교재는 추후 강의계획서에서 어떤 기본서를 할지 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런 전반적인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 내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지? 왜냐면 다른 과목이랑 계속해서 연계되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학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밝히면서 오늘 이 설명의 자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